하늘에 있는 밭, 인성덕무, 경솔, 인성열기. 이웃나라 관리들이 잘난 척을 하기에 우리나라에는 하늘에도 밭이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인성사전. 말이나 행동이 조심성 없이 가벼운 것을 경솔이라고 해요. 인성전래 사자성어. 허무맹랑. 빌허 없을무 맛맹 물결랑. 터무니없이 거짓되고 실속이 없음을 이르는 말이에요. 옛날에 한 젊은이가 살았어요. 젊은이는 어린 나이에 출세하여 먼 이웃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지요. 이웃나라에 끝도 없이 넓은 땅과 크고 으리으리한 집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자 젊은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넓다, 크다 듣기는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젊은이의 감탄에 우쭐해진 이웃나라 관리는 젊은이를 더 놀래주고 싶었어요. 어서 가자 해. 더 구경을 시켜주겠다 해. 관리는 젊은이를 재촉하며 앞장섰어요. 서둘러라 해. 워낙 넓어서 빨리 가야 볼 수 있다 해. 관리의 말에 젊은이는 입을 삐죽였어요. 쳇, 잘난 척이 끝이 없군. 그나저나 넓기는 정말 넓구나. 땅이 이렇게 넓으니 얼마나 좋을꼬. 얼마나 갔을까? 관리가 수선을 떨며 소리쳤어요. 저기 봐라 해. 저기. 젊은이는 관리의 손가락을 쫓아 목을 쭉 빼고 바라보았어요. 와! 젊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렇게 긴 성은 처음 볼 거다 해. 이렇게 높은 탑도 처음 봤을 거다 해. 관리의 자랑에 젊은이는 슬슬 속이 꼬였어요. 다음날 이웃나라 관리는 온갖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놓고 젊은이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젊은이는 무엇부터 먹어야 할지 몰라 젓가락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연방물만 들이켰어요. 그러자 관리가 콧수염을 쓱 훑으며 비웃었어요. 우리나라는 땅이 넓어 별별 음식이 다 있다 해. 너희 나라는 땅이 좁아 이런 음식 없을 거라 해. 마침내 부글부글 끓는 속을 참지 못하고 젊은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 우리나라는 하늘에 밭이 있어. 하늘에 있는 밭이라고 해? 그렇소. 우리나라에는 하늘에 밭이 있어. 나 그거 보고 싶다 해. 내일 당장 보러 가자 해. 결국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데리고 배에 올라탔어요. 이를 어째 이제 와서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어이쿠, 내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꼬. 집으로 돌아온 젊은이는 앉았다 일어났다 일어섰다 앉았다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땅이 꺼져라 한숨만 쉬어댔어요. 보다 못한 아버지가 물었어요. 대관절 왜 그러는 게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일을 어쩌누? 한참을 고민하던 아버지가 무릎을 탁 쳤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길로 아버지는 마을 노인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들, 큰 잔치를 베풀어 드릴 테니 실컷 웃고 즐기십시오. 노인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잔치를 즐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지요. 한편 젊은이는 마을 아이들을 모두 모았어요. 얘들아, 슬프게 울어다오. 그러면 먹을 것을 잔뜩 주마.
아이들이 훌쩍훌쩍 우는 게 뭐 그리 힘든 일이겠어요. 모두 그러겠노라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음 날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을 이끌고 집을 나섰어요. 자, 어서 갑시다. 관리들은 들뜬 마음으로 따라 나섰어요. 얼마쯤 가다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노인들을 만났어요. 좋은 일이 있나 보다 해. 무슨 잔치인가 해. 그러자 젊은이가 기다렸다는 듯 대답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에서 오늘 아침 돌아온 노인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합해 60년이 걸린다오. 어려서 밭에 일하러 갔다가 60년 만에 돌아왔으니 어찌하니 기쁘겠소? 순간 이웃나라 관리들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어요. 60년이라고 해? 갑자기 관리들의 걸음이 슬슬 느려졌어요. 어서들 서두르시오. 갈 길이 멀다오. 젊은이는 종종 걸음을 치며 재촉했지요. 또 얼마쯤 가다가 엉엉 울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어요. 아이들이 왜 울고 있나 해? 젊은이는 코를 훌쩍거리며 눈물 훔치는 신용을 했어요. 하늘에 있는 밭으로 일하러 갈 아이들이라오. 하늘에 있는 밭은 멀고 멀어서 가는데 30년, 오는데 30년, 모두 합해 60년이 걸리니 지금 가면 노인이 되어서나 돌아올 거다니요. 그러니 어찌하니 슬프겠소? 젊은이의 말이 끝나자 이웃나라 관리들은 손을 휘휘 저으며 뒷걸음질을 쳤어요. 나는 안 간다 해. 하늘에 있는 밭 구경 안 간다 해. 새파랗게 질린 관리들은 부랴부랴 짐을 싸서 제 나라로 돌아갔어요. 이웃나라 관리들이 떠나자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우리 땅은 이웃나라에 비해 작지만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곳이다. 왜 그리 경솔하게 행동하였느냐? 잘못됐습니다, 아버지. 다시는 다른 나라의 겉모습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올곧은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일로 젊은이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훗날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훌륭한 관리가 되었어요. 이야기 속 낱말 사전. 사신. 옛날에 임금의 명령을 받고 다른 나라에 가서 임금의 명령과 나라의 뜻을 전하고 두 나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역할을 맡았던 관리예요.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아 외국에 가는 것이 어렵던 시절, 사신은 외국의 문물을 배워오고 우리 문화를 외국에 알리는 역할을 했어요. 출세.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성공하여 유명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예로부터 사람으로 태어나 입신양명, 즉 뜻을 세우고 이름을 널리 떨쳐 출세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도리이고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길이라고 여겼어요. 관리. 과거에 급제하거나 나라에 큰 공을 세워 나랏일을 맡아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관리는 양반이어서 백성들보다 높은 지위를 갖고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지위를 이용하여 도리에 어긋난 행동을 했을 때에는 관리의 지위를 빼앗겼어요. 인성절레 요술 항아리. 하늘에 있는 밭에 담긴 교통수단 이야기. 짧은 시간 안에 먼 거리를 오갈 수 있는 비행기와 자동차, 기차 등이 없던 옛날에는 사람들이 걸어서 산을 넘고 나룻배로 강을 건너 먼 거리를 오갔어요. 몇 달이 걸리는 긴 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며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이웃 나라에 가기도 했지요. 옛날 사람들이 먼 길을 가거나 여행을 떠날 때 이용했던 옛날의 교통수단에 대해 알아보아요. 이야기 속 문화 산맥. 어떻게 먼 길을 다녔을까? 따릉따릉 자전거도 없고 부릉부릉 자동차도 없고 덜컹덜컹 지하철도 없는 옛날 옛적에 어떻게 먼 길을 다녔을까? 뚜벅뚜벅 걸어갔을까?
따각따각 말을 탔을까? 가장 빠른 말. 옛날에는 땅 위를 다니는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말이었어요. 그래서 급한 소식이나 편지를 전할 때, 급히 명령을 받고 전달해야 할 때는 말을 이용했지요. 하지만 말은 값이 비싸서 일반 백성들이 쉽게 이용하지 못했어요. 새색시 타는 가마. 원래 가마는 양반집 여자들이 길을 나설 때 주로 이용했어요. 가마 자체의 값도 비싸거니와 가마를 드는 가마꾼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백성들도 평생에 한 번 혼례날에는 가마를 탈 수 있었지요. 새색시가 혼례를 치르고 신랑 집으로 갈 때 예쁘게 장식된 꽃가마를 타고 갔어요. 두 다리가 교통수단. 옛날 사람들은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녔어요. 그러니 멀리 떨어진 마을에 갈 때에는 다르면 바꿔 신을 집신을 여러 켤레 챙겨가야 했고, 시간도 하루에서 길게는 몇 달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어요. 소가 끄는 달구지. 농사 짓는 일을 주로 하는 백성들에게 소는 가족같이 소중한 동물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소는 힘든 농사일도 척척 해주고 무거운 짐이나 사람을 실은 수레도 척척 끌 만큼 힘이 셌거든요. 물을 건널 때는 나룻배. 낮은 강물이나 냇물은 돌다리를 놓아 건너거나 혹은 바지를 걷고 건넜지만, 깊은 강물이나 냇물을 건널 때에는 주로 나룻배를 이용했어요. 나룻배는 강을 건널 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교통수단이었지요.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 따릉따릉 자전거도 없고 부릉부릉 자동차도 없고 덜컹덜컹 지하철도 없는 옛날 옛적에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 종류도 많고 모양도 다른 가마에 대해 알아보아요. 왕의 전용 가마 가교. 왕이 멀리 여행을 떠날 때 타고 다니던 가마예요. 가마꾼이 끄는 것이 아니라 가교 앞 뒤로 말 두 마리가 끌고 가지요. 왕이 가교를 타고 행차할 때에는 많은 신하들이 뒤를 따랐고, 악단이 악기를 연주하며 왕이 여행을 하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했어요. 왕이 행차할 때 백성들은 땅에 바싹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고개를 들어 왕의 얼굴을 보거나 왕의 행차를 가로막으면 잡혀가 벌을 받았어요. 출세의 상징 초헌. 초헌은 높은 의자 밑에 한 개의 바퀴가 달린 수레예요. 초헌은 종 이품 이상의 높은 관리들이 타고 다니던 것으로 입신양명, 즉 출세의 상징이 되기도 했어요. 초원의 의자가 높은 것은 지위의 높음을 나타내고자 했던 것이에요. 간이 가마 나며. 지붕 없이 의자만 있는 간단한 모양의 가마인 나면은 왕이나 관리들이 가까운 곳을 갈 때 탔어요. 하지만 아무리 높은 관리라도 나이가 어리면 나면을 탈 수 없었어요. 나면은 다른 가마들보다 편안하여 주로 나이 든 관리들이 즐겨 탔어요. 판서가 타는 4인교. 관리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관리들이 타는 4인교는 이름 그대로 가마꾼 4명이 필요했어요. 또 가마 앞에서는 하인이 어이 물러거라 하며 길을 텄지요. 4인교가 지날 때 백성들은 엎드려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했어요. 4인교를 탄 관리들은 가마를 타고 궁 안까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마를 잘못하면 감옥에 가요. 옛날에는 가마의 종류별로 탈 수 있는 신분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정해놓은 신분에 맞지 않는 가마를 타면 큰 벌을 받기도 했지요. 높은 신분의 관리가 타는 가마는 편안할 뿐 아니라 보는 이로 하여금 위험을 느낄 수 있도록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마만 보고도 가마를 탄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었지요. 철학이 담긴 생각 장면. 있지도 않은 밭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이를 어째 정말 큰일 났어요. 있지도 않은 하늘에 있는 밭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거짓말을 한 젊은이도 고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도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고민해야 소용없고, 이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데, 자세히 보니 생각 장면 속에 살짝살짝 힌트가 들어있네요. 생각 장면을 보며 젊은이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생각 장면 속에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담겨 있어요. 거짓말을 했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용서를 구하는 방법,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치는 방법, 선물과 먹을 것으로 달래는 방법, 그도 아니면 진짜 하늘에 있는 밭을 만드는 방법들이 있지요. 하지만 마지막 방법은 불가능하겠지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좋겠지만 이미 해버린 거짓말을 수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며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보세요. 이야기 속 속담 사전.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 내가 비록 거짓말을 한 것은 나쁘지만 이웃나라 관리도 잘한 것은 없어. 이웃나라 관리처럼 있는 채 허풍을 떠는 사람에게 들려줄 속담이 있지. 바로 냉수 마시고 이쑤신다라는 속담이야. 겨우 냉수 한 그릇 마셔놓고는 고기 먹은 척 이를 쑤시며 허풍을 떠는 모습을 비웃는 말이야. 알쏭달쏭 논술산맥. 이웃나라 세계 여행. 젊은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젊은이가 찾아간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이야기해보고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세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서로 교류하며 살았던 이웃 나라들에 대해 살펴보아요.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옛날에는 먼 나라보다 가까이 있는 나라들과 교류가 더 활발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중국과 일본의 문화가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은 것이지요. 옛날에도 통역을 맡고 이웃 나라를 다니며 일을 보던 역관이나 무역상, 그리고 사신 등이 있었어요. 일본은 우리나라 가까이에 있는 섬나라예요. 우리나라를 통해야만 넓은 대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나라예요. 또한 우리나라에서 많은 문화를 전해주기도 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마주보고 있는 일본 서쪽 지방에는 지금도 우리의 문화가 곳곳에 많이 남아 있어요. 인도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있는 중국 너머에 있는 나라예요. 너무나 멀어서 사람들이 쉽게 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중국을 통해서 그곳의 향신료나 물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옛날 사람들은 인도를 서천 혹은 서천 서역국이라고 불렀지요. 중국은 우리나라의 북쪽과 서쪽에 걸쳐 자리한 큰 나라예요. 예로부터 넓은 땅과 많은 인구, 풍부한 자원으로 유명했어요. 아주 먼 고조선 시대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으로 가며 서로의 문화에 영향을 주었어요. 이야기 속 작가 생각. 우리는 가끔 친구가 가진 가방이 더 좋아 보이고 친구가 신고 온 신발이 더 멋져 보여서 내 가방과 신발을 살짝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친구가 볼라치면 묻지도 않았는데 소리치지요. 우리 집에는 더 좋은 가방과 신발이 있어. 혹은 우리 아빠가 일요일에 좋은 가방과 신발을 사주신댔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 친구가 그래? 그럼 보여줘봐. 라고 말한다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고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라 잠도 오지 않게 되지요. 이야기 속의 젊은이처럼 말이에요. 젊은이는 이웃나라 관리들에게 우리나라는 하늘에 밭이 있어 하고 내뱉고는 거짓말을 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지혜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말이에요.
젊은이처럼 하지 않아도 될 거짓말을 자존심 때문에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스스로를 더 초라하게 만든답니다. 하늘에 있는 밭을 통해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자 하는 솔직함이 나를 더 당당하고 멋지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글 작가 이혜오